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좋다는 것, 기억력, 지능 같은 뇌의 능력과 타고남, 즉 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생쥐들 간에도 지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것들은 어떤 테스트를 해도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참 이상하죠? 이 실험실이라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생쥐들이 왜 이런 지능의 차이를 보였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높았다, 지능이 높은 유전자를 타고났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갓난아기의 이 혈액의 DNA를 검사를 해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학습 능력이 높을지 낮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십 가지의 연관된 유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7개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가 있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학습 능력이 높고 낮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타고난 능력 중에 하나가 절대음감입니다. 절대음감은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음감은 타고나지 않으면 습득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그래, 내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는 건, 성적이 현찮은 건 유전자 때문이야 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나 이 유전적인 요소 못지않게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1970년대, 80년대 루마니아의 고아원 아이들을 추격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자라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이 지능이라든가 신체적인 능력 발달이 현저히 늦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것은 회복되지가 않았고요. 반면에 이 고아원 아이라 하더라도 입양돼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외부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아까운 유전자도 묻히고 만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이 절대음감도 말이죠. 누군가가 이 아이가 그런 소질이 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훈련을 시켰을 때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나이가 7세인데요. 7세 이전에 훈련을 받아야 이 절대음감이 형성되지 그 이후에는 형성이 안 되거나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작곡가 출신인데요. 같은 학과 동기들을 보면 이 절대음감 그룹과 상대음감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상대음감은 훈련을 통해서 음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분명히 절대음감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도 이 듣는 연습을 훈련을 시킬 때 절대음감 그룹과 이 상대음감 그룹을 방법을 다르게 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고났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요소와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타고나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뇌의 능력 중에 기억력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주제가 지금부터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끈기, 인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기를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그릿입니다. 그릿. 그릿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힘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그릿을 가지고 있으면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이 그릿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어른편, 아이편 이렇게 나눠서 올렸는데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체능,
밴드, 합창단, 연극 같은 이런 클럽 활동을 통해서 그릿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부모님들이 저학년 때는 예체능 교육을 시키다가 고학년이 되면 예체능부터 끊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그릿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요.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독서라든가 공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좀 쉬운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력과 관계된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은 집중력과 호기심을 가질 때입니다. 집중력과 호기심은 그러면 언제 생길까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건 낯선 곳을 방문하는 겁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게 되면 일단 호기심이 생기죠.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주변을 찬찬히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나요? 그렇죠. 바로 휴가나 여행 갈 때입니다. 직장인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의 직무 능력을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행 가는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왜 여행이나 휴가를 가게 되면 직무 능력이 향상이 될까요? 여행이나 휴가가 앞서 말씀드린 이 뇌의 신경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휴가나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매번 휴가나 여행을 통해서만 이 낯선 곳을 방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지하철역 투어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하철역 내리셔서 이 역은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탐사를 해보는 것이죠.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투어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낯선 곳에 방문해서 탐사해보는 것, 이곳저곳 다녀보는 것,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뇌 능력 중에는 분명히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유전자도 있고요. 대표적인 능력 중에 하나인 절대음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라온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지녔던 능력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뇌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 바탕이 되는 끈기, 인내력, 노력하는 태도는 그릿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고요. 그릿은 예체능 같은 활동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뇌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 호기심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낯선 곳을 방문했을 때 쉽게 호기심과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투어를 통해서 휴가나 여행을 통해서 이 낯선 곳을 방문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는 비록 좋은 유전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기억력을 높여주겠어.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보겠다.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